자, 안녕하세요. 법인보험 법인영업 알려주는 TV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엄청 논란이 많은 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내용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일단 신설 법안으로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라, 제가 생각할 때도 절대로 조세제도 합리화는 아닌 듯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와 유사한 법인에 대해서 유보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배당도 하지 않았는데 배당한 걸로 간주해서 강제로, 그것도 강제로 배당소득세를 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 특수관계자의 개념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뭐냐 하면, 우선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은 첫 번째 친족 관계로서 육촌 이내의 혈족, 두 번째는 사촌 이내의 인척, 세 번째가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해서 배우자고요. 네 번째는 친생자로서 다른 이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제적 연관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두 번째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세 번째는 2일 2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경영 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두 번째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2조 20항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1항에서 4항까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소득세법 제10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세법에 따라서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부분은 약간씩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요. 일단 근본 세법 개정안에서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부분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개인 유사법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이제 혈족과 인척이라는 부분이 여기 특수관계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족은 직계 혈족으로는 본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얘기하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갈 수 있고, 비속으로 가면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갈 수 있죠. 반계 혈족은 본인의 형제 자매와 또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조카, 질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쉽게 얘기하면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인척이라는 것은 혼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남이 어떤 사람에게 친척으로 맺어지는 신분관계를 얘기하고요. 혈족의 배우자, 즉 가장 쉽게는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사위나 며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형수, 형제의 처, 형수 또는 제수가 되죠. 그다음 자매의 남편, 이렇게가 혈족의 배우자로 볼 수 있고요.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에 들어갑니다.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처형, 처남, 처제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도 인척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쉽게는 뭐 동서, 서남댁, 그다음에 배우자의 계모 또는 계부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혈족과 인척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친족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 같습니다.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볼 것 같고, 관련 내용은 물론 뭐 세부 시행령을 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법인에게 이 유보소득에 대해서 간주 배당세를 먹이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즉 법인을 머릿속에 그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 회사라는 그냥 이 형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할 때도 법인이나 뭐 회사가 이익을 낼 때까지의 모습을 손익계산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쭉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법인의 실질적인 모습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회사가 주주로부터 돈을 모은 것이 자본금이 되고요. 혹시 추가로 더 돈이 필요하거나 하게 되면 돈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자본과 이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을 해서 이제 이익이 나거나 하면 이 부분을 유보해서 쌓이게 되면 이게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되는,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이 잉여금 항목이죠. 자, 이렇게 모인 돈을 회사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계도 사고요, 또 공장도 사고, 돈도 좀 통장에 두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뭐 현금, 당좌 자산, 뭐 이런 형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매출을 하면 사실 또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외상 매출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현금성 자산 형태로 쌓이게도 됩니다. 실제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 기업들의 형태는 실제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대부분 다 투자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세법이 바뀐 것처럼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국세청이 뭐 일일이 회사마다 야 너네 현금 있어? 뭐 이렇게 일일이 회사에 물어볼 수도 없을 거고요. 주로 이제 재무제표나 재무현황표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회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회계라는 거는 거래가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꼭 현금성 거래가 아니더라도 외상거래도 이 외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유보하는 소득이 단순히 그냥 뭐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돈을 유보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사실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같은 사태도 기업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갑작스러운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뭐 어려워져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리스크, 투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해서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 부과를 하겠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더군다나 올해처럼 뭐 코로나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은 더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그냥 발생하지도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겠다.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세법 개정안 할 때 문답 자료가 뒤에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거 해외 사례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세무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본의 동족 회사
같은 경우에 유보금 과세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지주 회사세라는 부분이 부과가 되는데, 이 회사의 유보금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해서 하는 과세는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세가 부과가 되고 추가로 조금 더 부과를 하는 세금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본금 10억 이상인 10억을 넘어가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본업이 아닌 뭐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금 과세하는 방식인데, 근본에 우리나라의 이제 개정세법안으로 올라간 부분하고는 상당히 이제 결을 좀 다르게 부과가 되는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법인은 뭐 여러 부분에서 기업 경영을 하고 있고 법인 경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기업 경영을 뭐 못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닌데, 2중, 3중에 지금 세금고를 기업은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세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을 보면 배당 간주 금액은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초과 유보소득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이 나올 텐데요.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고요. 여기에 과온합 환급금 이자를 가산을 하고 이월되는 결손금이나 법인세, 또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차감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 적정 유보소득은 이 유보소득에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에 곱하기 50% 또는 자본금 곱하기 10% 중 큰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사례로 보면 1억의 이익잉여금, 즉 법인세를 낸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이익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배당을 안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유보소득은 1억이 되는 거죠. 적정 유보소득은 1억의 50%인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인 1억에서 적정 유보소득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이익잉여금, 아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50%가 그냥 강제배당세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튼 이 법안은 솔직히 통과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법안이에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좀 수정되고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사업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인 유사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 아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족기업 형태고, 또 저희가 만나는 엄청 많은 기업들이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80% 이상 법인이 많습니다. 이런 법인들이 지금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법안으로 인해서 소득세, 건보료 폭탄이 내년에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엄청 어려운데, 그죠? 거기다 이제 당장 갑자기 발생하는 이 배당세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 잉여금이 다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개인 유사법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듯이 보입니다. 뭐 저희도 이 세무사분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하면서 개인 유사 법인에서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는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주 조합 만들어서 8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거래처랑 우호적인 거래처랑 지분 매입을 서로 상호 교환하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얘기될 수 있는 가상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좀 사게 하자. 쉽지 않죠. 아니면 이제 할 수 없이 뭐 명의신탁이라도 해야 되는데 명의신탁도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통과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 사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현재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올해 당기순이익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 부분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 처리를 해서 이 당기순이익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험을 활용해서 특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비용 처리 가능한 상품이 CEO, 경영인 정기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의 미래 리스크도 대비하고 또 이익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관련된 법안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관련한 법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에서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